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부세하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좀 소액의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한 곳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액이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나 혹시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증여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부세 기준을 현행이 지금 9억이죠. 9억인데 이거를 12억까지 상향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기존 52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상향하게 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낮춰주게 되는 현상이 된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좀 비판이 있고 현행 정부의 어떤 이 무주택자와 핵심 지지층이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하시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부자들만 내고, 즉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내는 게 이 종부세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가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조세 전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에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내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이 재산세가 임대인에게 부과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임대료가 상승이 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차인으로 전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현행처럼 이렇게 과하게 올려놓으면 시중으로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는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주택의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시장 자체를 보시면요. 이미 조세 전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프로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면 매길수록 조세 부담이 돼서 매물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집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실수요자나 세입자만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제 종부세를 올리니까 폭탄이 되니까 시중에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증여만 계속 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정부에서는 다주택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죠. 세금을 올리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까보면 증여만 늘어나고 매매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1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은요, 2021년도에 2만 건이 넘어가게 되죠. 네. 전국이 또 증여 광풍이고 3월 한 달만 봤을 때 1만 건의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즉 공시 가격을 보면 9억 초과 주택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많아졌는데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국을 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세종, 강남 이렇게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값이 2주째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지만 서울시에서 발표 전에 이미 빠르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권한인 겁니다. 서울시장 단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오세훈이 뚫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재건축 규제라고 하는 게 워낙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서울의 전체 땅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지 않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네, 구독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이시고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제 신혼집을 이제 구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직장의 위치와 주택 가격을 고려해서 이 방화 일대를 보신 것 같고요. 최근 본 단지가 이 도시개발 1단지를 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가서 집도 보시고 하신 것 같고요. 뭐 살기에 좋아 보여서 뭐 계약을 이제 가계약을 좀 고려하고 계신데 질문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금액대로 다른 아파트도 추천이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이 단지 자체가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재건축이 좀 어려운 그런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더 투자성 있는 단지를 선정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여기 같아요. 도시개발 1단지고요. 여기 용적률을 좀 살펴보면은요, 200%가 넘어가서 재건축의 가능성보다는 사실상 좀 리모델링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하는 그런 단지다라고 좀 보겠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바로 인근에 있어요. 방화 5단지 많이 아실 텐데 여기는 용적률이 170% 정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신혼부부니까 거주와 투자로 검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이미지로 좀 봤을 때, 지도로 좀 살펴봤을 때, 행정구역은 이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이죠. 그래서 여기 일대에 해당하는 아파트인데, 이제 호재가 총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이 방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의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방화 인근에 보시면 방화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이 있어요. 뉴타운이 있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몇천 세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구축 아파트로 시세를 좋은 그런 상승의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땐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 마곡 산업단지죠. 마곡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많은 그런 연구인력들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은 거예요. 아파트를 한번 대략 보시면은 한 1만 세대 가량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5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5만 인력이 넘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마곡에 대한 인프라로 인해서 시세가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그런 아파트다.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즉 방화 뉴타운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아주 대규모 단지는 아니에요. 뭐 여러 다른 구역들도 있었는데 뭐 개발이 취소가 된 데도 있어서 아주 대규모의 단지는 아닌데 그래도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거고요.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얼마 전에 방화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사업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마지막 이유가 요 마곡이라고 하는 데죠. 마곡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아파트 용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전체 세대 수를 보면은요, 2만 가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만 몇천 세대 정도 될 건데, 이 반대편 쪽에 보시면 업무와 상업 용지들, 그러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5만 명 이상의 그런 기업체 인력들이 있습니다. 즉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요. 이 종부세와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소액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좀 추천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이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 1주택 기준을 이제 9억 기준에서 12억 기준으로 좀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좀 완화를 해주는 게 결국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유세, 양도세가 있을 텐데 이 조세 전가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보유세는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가 되는 거고요. 양도세의 증가 또한 매도를 안 하게 되는 매도 유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시장의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0대 예비 신혼부부가 도시개발 1단지를 검토하셨는데요. 여기보다는 재건축이 가능한 요 방화 5단지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 그리고 방화 뉴타운 개발, 그리고 세 번째, 마곡 업무지구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